경남 김해시 봉황대길. 우리 여기는 오래가는 상권으로 만듭시다. 요즘 전국에서 뜨고 있다는 상권에 가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노포, 외국식, 그리고 카페죠. 그전에는 노포가 필수 조건이 아니었는데 외국식과 카페로 조성된 거리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오래된 가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꼭 음식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역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무언가니까요. 폐 공장을 공방으로 활용한다거나 오래된 기와집을 카페로 변경하고 오래된 돌담에 벽화를 그려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계속되니 조금 식상해진 면도 있죠.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은 경남 김해에 위치한 봉황대길입니다. 젊은 층에는 국리단길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2019년 도시재생협의회에서 공식 명칭으로 봉황대길을 선정했습니다. 아직 수도권이나 부산, 경주에 조성된 리단길만큼 손님이 단기간에 몰리거나 활성도, 밀집도가 높은 상권은 아니지만 2023년 봄바람을 타는 것은 분명한 상권입니다.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가야 문화축제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상권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 상권의 매력은 무엇이고 지방에 조성되는 이런 유사한 상권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달해 나가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장사는 어디서 해야 한다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강남에서, 홍대에서, 종로에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상권에서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공실률이 높은 것도 다 그런 주요 상권들이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주요 상권부터 박살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아직까지 허우적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속도의 차이일 뿐 주요 상권은 점점 힘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쓴소리를 하자면 20-30년간 상권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으니 고객 입장에서 질릴 만도 하죠. 상권 안에서 몇 개 새 점포가 문을 연다 해도 고객이 느끼는 상권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임차료는 높고 상권은 노후화되고 컨셉에는 변화가 없고 점차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브랜드들로 채워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상권이 병든 겁니다. 지갑은 인정으로 열리는 게 아니죠. 고객은 매력과 만족을 찾아갑니다. 매력이 떨어진 상권에는 가혹할이 많지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권에 남아서 장사를 계속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이탈을 선택하죠. 그래서 유령 상권들이 생깁니다. 그동안 손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옆에 생긴 새로운 상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권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사진 찍은 곳을 다시 가서 사진 찍어 올리는 손님을 본 적 있나요? 요즘 손님들은 매번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 옆 상권도 아주 단기간 내 식상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런 상권들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획부동산이 새가 알을 낳듯 이런 상권들을 양산해냅니다. 딱히 볼 것도 먹을 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검색상으로는 그럴싸해 보여서 찾아갔다가 불편하고 정비도 안 됐고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진만큼 예쁘지도 않아서 실망하고 다시는 안 가게 될 미완의 상권들을 여기저기 찍어내고 있죠. 제 눈에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공급자나 소비자나 기획자나 할 것 없이 메뚜기 떼처럼 상권을 옮겨 다니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철 장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그래서 역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상권,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와 매장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권에 좋다 안 좋다는 없습니다.
적합하냐 안 하냐, 시기를 탔냐 안 탔냐, 짧게 갈까 지속될까 같은 질문이 있는 거죠. 일단 확실한 건 봉황대길은 시기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년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남들이 더 힘들어지면서 허우적대던 21년에도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22년은 30%대의 증가세를 보이더니 23년은 거기서 20% 이상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봉황대길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해연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접해 있는 부원동과 그 오른쪽으로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는 삼안동과 비교해보면 특징이 부각됩니다. 아직 규모상으로는 부원동이나 삼안동 매출 규모에 비해 40~50% 밖에 되지 않지만 그건 병의원이나 전자제품, 대형마트, 주유소 같은 시설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장률로만 보면 해연동이 훨씬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9년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1분기는 153.5로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동기간 부원동이 10.6%, 삼안동이 7.5% 성장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해연동의 성장 업종 중에는 음식업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2019년 1분기에 비해 2023년 1분기 2배 이상 외식 시장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의료, 생활, 여가 오락 서비스도 지속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해연동을 구성하고 있는 업종을 많은 순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커피 전문점이 52개, 한식 38개, 미용실 27개, 일반 의류 21개, 양식 14개, 슈퍼마켓 12개, 꽃집 11개, 철물점 10개 등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이 그래프에서 뜨고 있는 상권의 3대 요소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힌트를 위해 옆 동네 상황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부원동은 한식이 60개로 가장 많고요. 주점 51개, 커피 48개, 미용실 35개, 꽃집 33개, 의류 23개, 고깃집 22개, 숙박업소 19개, 약국 18개, 편의점 16개 순으로 나타납니다. 주점이나 모텔, 고깃집 같은 업종이 상위권에 있어서 유흥가 성격도 보이는 것 같네요. 좀 더 동편에 위치한 삼안동은 한식 113개, 미용실 72개, 커피 45개, 고깃집 44개, 편의점 36개, 치킨 33개, 의류 27개, 주점 25개, 슈퍼 25개, 카센터 24개 등입니다. 세 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상업지 평균 업종 구성비를 가지고 있죠. 다시 봉황대길로 돌아오겠습니다. 옆에 있는 두 개 지역에 비해 특징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커피 전문점이 눈에 띕니다. 한식보다 미용실보다 의류보다 커피 전문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뜨는 상권의 첫 번째 특징은 카페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주변 두 지역에 비해 외국식이 많다는 겁니다. 양식, 중식, 동남아식이 보이는데 특히 양식과 동남아식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파스타와 쌀국수 가게가 있다고 상상해보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경남 김해 크지 않은 이 상권에도 외국식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특징은 뭐가 남았나요? 바로 노포 또는 전통이 남았습니다. 카페와 외국식은 점포 수로 확인되는데 전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점집과 철물점, 고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봉황대길은 지금과 같이 카페나 외국식이 들어오고 젊은 층이 유입되기 전에는 원래 시내 거리로 불리던 점집이 밀집한 거리였습니다. 금관 가야를 세운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 왕과 왕비의 무덤이 이곳 봉황동에 있어 터와 기가 좋아 점집이 몰렸다고 하죠.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점집들이 카페와 외국식 같은 새 점포들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권을 돌아보면 중간중간 공구상, 철물점, 고물상 같은 시설을 볼 수 있는데 오래돼서
악후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고물상이나 공구상들이 반갑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상권에 색을 입히고 있는 이미지를 주죠. 그래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자란 젊은 층에게는 이런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권이 오래 지속되기 위한 방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편함을 전통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 것. 주차장이나 도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은 고객들이 그냥 시골이려니 하고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통과 불편함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불편함을 무릅쓰고 전통을 찾는 건 문화재에 찾아갈 때나 허용되는 겁니다. 고객이 느낄 만한 불편함을 지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카페와 외국식은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카페와 외국식 운영 매장 접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채워가야 할 구성이 계속 카페와 외국식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전국에 카페가 10만 개가 넘고요. 양식은 2만 개, 중식도 2만 개, 일식은 3만 개가 넘어가고 카레나 쌀국수 같은 음식 매장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점포 수가 증가하는 만큼 매출이 늘지는 않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 앞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가야의 시초, 경남 김해에도 똑같이 있다면 아무 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계속 채워간다면 김해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각 지역 상권이 자기 지역에서만 줄 수 있는 매력으로 어필하고 승부하는 게 상권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복리단길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봉황대길을 선택한 경남 김해의 작은 상권이 독특한 자기만의 색을 만들어가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